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매입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할까요? 혹시 최근에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한강이 보이는 지역이나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로 많지 않지만 이들이 사는 집의 가격대와 위치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정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외국인들이 서울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사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으로 먼저 구체적인 숫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서울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들의 현황을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적별 매입 현황으로는 가장 많이 서울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은 중국인이었습니다. 무려 500건이 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거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 다음은 미국인으로 400건 넘게 기록했습니다. 중국인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규모입니다. 세 번째는 캐나다인으로 120건이 넘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매입을 더욱 주목할 점은 외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2023년에는 1,500건에서 1,600건대였던 것이 2024년에는 무려 2,100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30%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증가세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해외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어느 지역을 선호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금천구 84건, 4위는 강남구 86건, 3위는 서초구 93건, 2위는 영등포구로 97건이었습니다. 1위는 구로구.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부동산을 구입한 지역은 구로구였습니다. 무려 111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남이나 강북의 고급 지역을 예상했을 텐데 이외의 결과입니다. 구로구가 1위인 이유는 주로 중국인들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구로구에서만 103건의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는 구로구 전체 외국인 매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는 주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서초구와 강남구는 미국인과 캐나다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인과 서구권 외국인의 다른 선택?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많이 구입한 지역을 순서대로 보면 구로구 103건, 금천구 75건, 영등포구 58건.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면서도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로와 금천 지역은 중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반면 미국인과 캐나다인들은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선호합니다. 이들은 가격보다는 지역의 프리미엄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서울의 황금지역 한강벨트. 한강벨트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강을 따라 형성된 고급 주거 지역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성동구, 마포구 등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한강뷰가 있는 아파트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강벨트 매입 현황으로는 놀랍게도 올해 전체 외국인 부동산 거래 1,323건 중 46%인 609건이 한강벨트에서 이뤄졌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한강벨트 지역에서 외국인 매입이 많았던 순서를 보면 서초구 93건, 강남구 86건, 마포구 70건, 용산구 66건, 송파구 63건, 성동구 56건. 흥미롭게도 중국인들의 거래에서도 31%가 한강벨트에서 이뤄졌습니다. 중국인들이 구로, 금천 등 서남권을 선호한다고 했지만 여유가 있는 중국인들은 역시 한강벨트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의 특별한 현상으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총 등기 신청 건수는 308건이었는데 이 중 미국인이 170건으로 55.2%를 차지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미국인인 것입니다. 이어서 캐나다인이 49건 15.9%, 중국인이 36건 11.7%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집값이 가장 비싸고 정부 규제가 가장 심한 지역에서 미국인들의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이들이 단순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웹도둑 현상입니다. 이는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작은 부분이 전체를 좌우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웹도둑 현상이란 소수의 외국인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그 지역 전체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록 거래량은 적지만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제 사례를 보면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어씨는 전액 예금으로 무려 180억 원의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래였습니다. 180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놀랍지만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현금 73억 원의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주변 시세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거래들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한 건의 고가 거래가 그 단지는 물론 주변 단지들의 시세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투기성 거래의 증거로 정부는 비거주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295건으로 전체 외국인 거래 7,296건의 4%에 해당합니다. 이 4%가 바로 투기성 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거래들입니다. 실제로 거주할 일도 없이 투자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들인 것입니다. 비록 비중은 작아 보이지만 이들이 구입하는 부동산의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거래량 자체는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고가 거래가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들이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성 거래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허가제로 외국인이 이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사전에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는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투기 목적 차단을 위해 단순한 투자나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 조치에 대해 비중은 적지만 국외 거주인의 투기 목적, 거래 한 건이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관점에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강남은 거래가 적더라도 한 건의 호가 거래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수도권은 국내 투기 거래를 억제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투기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내 집 가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런 현상이 내 집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강벨트나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외국인들의 매입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 아파트일수록 이런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구로, 금천, 영등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중국인들의 매입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효과를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향후에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부동산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매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런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은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들이 구입한 아파트들이 임대용으로 나올 경우 해당 지역의 임대료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이나 용산 같은 프리미엄 지역에서는 외국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 임대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래 전망과 대응 방안으로 정책 효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 목적의 매입이나 장기 투자 목적의 매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나 한국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입이 줄어들면서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투기성 거래가 많았던 고가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부동산의 국제적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지역의 외국인 매입 현황 파악하고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외국인 매입이 얼마나 활발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런 변화들을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매입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왜 한국 부동산을 선호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국 부동산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점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법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투자 안전성이 높습니다. 둘째,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K-팝, K-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한국에 살아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교육 환경이 우수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매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계속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정부 규제로 인해 투기성 매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외국인들의 관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지역이 앞으로도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한강벨트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업무지구나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주변도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비록 전체 거래량에서는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고가 거래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주로 서남권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선호하는 반면 미국인과 캐나다인들은 강남과 한강벨트의 프리미엄 지역을 선호한다는 차이점도 발견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고 외국인들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그 변화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들을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부동산 거래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빠르게 좋은 정보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